오직 팩트로만 승부하겠습니다. 연예인들의 다양한 그리고 정확한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이번 주 뉴스 1월 셋째 주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남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엄청 춥습니다. 너무 추워요. 네, 너무 추운데 연예인들 관련해서 또 추운 소식들이 많이 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빅뱅의 전 멤버죠. 승리 소식부터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G드래곤 파리를 했다, 빅뱅 파리를 했다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어디까지가 팩트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남현 기자가 좀 전해주실까요? 네, 승리하면 다들 무슨 생각하시나요? 승리 버닝썬. 그렇죠. 네. 최근 SNS를 통해서 승리의 모습이 알려졌는데요. 그 푸놈펜의 한 식당에서 승리가 빅뱅이 그리웠던 걸까요? 이번에는 지드래곤 파리를 했습니다. 그걸 보시자면요, 그 마이크를 잡고 팬들 앞에서 정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뭐 자기의 근황과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지드래곤을 꼭 다시 한번 이곳에 데리고 오겠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빅뱅이 정말 그리웠나 봐요. GD와 태양의 곡 중에서 굿보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거기에 맞춰서 춤도 췄습니다. 자기 노래도 아니고. 예. 승리의 이런 행보와 달리 지드래곤이요, 자기 SNS에 네. 빅뱅의 또 다른 멤버 있죠, 대성 씨. 네네네. 새로운 음반을 작년에도 냈었고요. 그리고 이번엔 팬미팅을 하는데 이번엔 지드래곤이 직접 홍보를 합니다. 대성의 팬미팅 날짜와 장소, 시간 그리고 해시태그까지 걸어서 응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 정말 이런 것이 찐 우정 아닌가, 승리와는 좀 다른 결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승리에 대한 손절의 방법을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군요. 왜냐하면 네. 대성이란 친구는 내가 그래도 과거 빅뱅 멤버로서 이만큼 챙기지만 승리 얘는 도저히 뭐 챙길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맞아요. 보여주는 의미로도 네. 그런 퍼포먼스를 좀 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네. 승리와 함께 뭐 그때 이슈가 됐던 사람이 뭐 정준영이라든지 네. 에디킴, 용준형 뭐 이런 분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그 승리와 친구들도 네. 이들이 다 정준영 단톡방에 관련된 멤버로 논란이 많이 있었고 활동을 좀 중단했었는데요. 정준영 씨는 이제 올해 출소를 앞두고 있어서 올해 출소예요 벌써? 예, 벌써 출소예요. 그래서 또 다시 승리와 함께 아마 기사화가 되게 많이 될 거고요. 용준영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그 단톡방에 있지 않았다. 다만 정준영 씨에게 받은 뭐 음란물을 이제 받아서 본 적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얼마 전에 현아 씨랑 이제 열애설을 발표해서 또 약간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승리의 이런 파장이 그 연예인들의 또 안 좋은 소식으로 다 계속 다시 소환되고 있는 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빅뱅의 승리가 캄보디아 푸놈펜의 한 식당에서 좀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다시 좀 이슈가 됐다는 첫 번째 소식이 좀 있었고요. 다음 소식은 조세호 씨, 네. 유퀴즈에 네. 활동하고 있는 조세호 씨가 뭐 결혼을 하는 모양이군요. 아,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조세호 씨가 그동안 뭐 연예인들의 결혼식에마다 저는 갈게요 하지만 정작 초대를 못 받아서 프로 불참러라는 별명도 붙었고, 그리고 굉장히 이미지가 좋잖아요. 근데 그런 조세호 씨가 9살 연하의 일반인과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다고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고, 그리고 이제 유퀴즈에서 좀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프로그램 제작진들도 너무 기뻤나 봐요. 이 네. 열애설이 공개되자마자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유퀴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예랑이 조셉과 촬영 중이다. 이 조셉이 조세호 씨예요. 축하합니다. 큰 자기님도 환한 웃음으로 축하해주고 있네요. 라면서 또 하나 재밌는 소식이 있어요. 과거에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조세호 씨가 예전에 유재석 형님 결혼식에 축의금을 자기가 5만 원뿐이 못 냈다. 그때는 좀 넉넉하지 않아서 대신에 밥을 안 먹었다라고 얘기해서 유재석 씨가 농담으로 그럼 난 거기에 2배만 내겠다. 그래서 과연 이제 축의금이 얼마일까, 이것도 약간 궁금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김수미 씨, 그 네. 간장게장으로도 매우 유명했던 김수미 씨가 네. 피소를 당했습니까? 그 나팔꽃 F&B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네. 이 F&B는 고소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무단으로 그 김수미 브랜드를 판매해서 약 5억 6,500만 원의 이득과 사업 지분을 얻었다고 주장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나팔꽃이라는 회사가
원래 김수미 씨의 초상권 등을 네. 사와서 이제 그걸로 음식 네. 등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네네네. 여기에서 야 김수미 당신과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상표권을 우리한테만 줘야 되는데 다른 다른 것도- 회사에서 예, 팔아서 예. 부당이득을 취득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그렇게 된 고소했다는 거죠. 거죠. 예, 그리고 또 정 씨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이제 입출금이나 이런 거를 자금을 맡았었는데 회사에 네. 그 중에 총 6억 2,300만 원을 가량 횡령을 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이건 이쪽의 주장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또 김수미 씨의 변호인은 음.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이 나팔꽃의 그 또 다른 대표가 사문서를 위조했다. 그리고 여기도 횡령과 사기가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먼저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서로 사실 맞고소인 상황인데 김수미 씨 측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연예인임을 이용한 악용한 사례다. 일단 우리는 소송을 진행 중이니 좀 지켜봐 달라. 좀 요청을 했었습니다. 네. 네, 사실 뭐 이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제 그 돈을 이제 관리하면서 이걸 개인적으로 빼돌렸는지는 이건 그렇죠. 굉장히 심플하게 네. 뭐 구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아마 법정에서 이건 뭐 네. 명백하게 가려질 것 같고 다만 네. 서로 이런 그 고소전이 남발이 되면서 아마 네. 조금 더 피해를 입는 게 연예인 쪽 아니겠느냐, 그렇죠. 얼굴이 알려진 네. 사람 쪽이 아니겠느냐는 이런 이제 항변이 좀 나오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보면 되겠군요. 자, 김수미 씨 그리고 그의 아들이 네. 횡령 혐의 등으로 피소가 됐다는 소식, 네. 이거 먼저 좀 하나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소식은 이것도 좀 안 좋은 소식인데 네. 엑소 으르렁으로 유명한 그 그룹 네. 아닙니까? 네. 여기에 그 크리스라는 멤버가 네.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고 네. 뭐 화학적 거세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일단 먼저 정리를 해드리자면 네. 크리스는 지금 엑소의 멤버가 아니고요. 전 멤버. 그렇죠. 일단 크리스는 지금 좀 얘기를 해드리면 좀 약간 좀 이건 불명예해요. 왜냐하면 이미 성범죄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것 자체가 아이돌 멤버가 이렇게까지 받은 것 자체가 아주 화제였죠. 그러니까 연예인 아니라도 이거는 굉장히 그쵸? 심각한 범죄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런데 이게 베이징시에 있는 고등인민법원은 업무 보고를 이제 이번에 한 거예요. 2023년에 우리가 중대 범죄 650건을 해결했다. 업무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특히 3개를 딱 꼽은 거예요. 이 3개는 정말 중대 범죄 사례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범죄 사례 중에 하나가 크리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크리스는 정말 여러 차례 이렇게 중범죄를 저질렀는데요. 네. 먼저 2018년 7월에 자택에서 여성 2명을 불러서 집단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게 상호 합의에 의해서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문제가 또 됐고요. 그로부터 2년 뒤죠. 2020년에는 이때도 술 취한 여성 3명을 불러서 같은 수법으로 또다시 이제 성폭행을 한 혐의인데요. 여기에도 그치지 않습니다. 2021년에는 중국의 인플루언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2020년 크리스가 당시 17세였던 자신을 강간했다고 폭로해서 정말 한국과 중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당시 2022년 11월에는요. 강간죄와 집단 음란죄로 기소된 크리스에게 징역 13년형을 선고됐고요. 크리스는 중국계 캐나다인이거든요. 네. 근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14년형을 살고 추방된 이후에 캐나다에 갔을 때는 아마 화학적 거세가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성범죄 내용이 워낙 뭐 많긴 그렇죠. 합니다만 이 엑소 전 멤버인 크리스의 네. 중대 범죄 이 소식까지 한번 전해드리고요. 네, 요즘에 정말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 사실 이게 벌써 뭐 10년, 20년은 더 된 얘기 같기도 한데 보이스피싱 정말 많은 피해자들이 뭐 전문직에 있다 똑똑하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거 당하는 데는 정말 방법이 없어요. 당해보셨어요? 저는 하지만 속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저는 딱 들으면 딱 아니까 에이. 몇 번 시도를 했는데 네. 다 물리쳤습니다. 아 진짜요? 네. 워낙 이제 이런 걸 많이 좀 다루기도 해서. 근데 이제 네. 피해자는 사실 진짜 많습니다. 그럼요. 근데 이 네. 보이스피싱을 본격적으로 다룬 영화가 네. 나왔고요. 심지어 그 영화에는 우리나라 연기파 배우들 정말 총출동이라고 네. 할 만큼 대단한 배우들이 많이 나오셨고요. 그 중에 한 분이 오늘 저희 스튜디오를 찾아주셨습니다. 영화 시민더키의 공명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완전 환영해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이번 영화가 네. 이제 시민 덕희. 네. 약간 제목이 좀 독특합니다. 예, 어떤 영화인지 간략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시민 덕희라는 영화는요. 네. 그냥 평범한 시민 정말 덕희가 네.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고 전 재산을 잃고 나서 그 보이스피싱 사기를 친 조직원에게 이제 구조 요청을 받으면서 벌어지는 추적극 같은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건 네. 극 중에서 우리 공명 씨가 그 조직원의 일원 중에 한 명이에요. 아 범죄 네. 조직. 네. 네. 아 그래요? 거기서 뭐 이렇게 돈 찾아오고 뭐 이런 역할 하는 거예요? 제가 맡은 재민이라는 역할이 네. 가해자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피해자이거든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그런 문구를 보고 어쩔 수 없이 거기 갇혀서 이제 보이스피싱을 하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맞아요. 네. 저도 영화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그렇게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하고 사기를 쳐서 데리고 가는 그런 일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이 영화가 진짜 실화를 뭐 바탕으로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떤 사건인지는 비밀이시죠? 비밀이라기보다 그 어떤 정말 이 딱 영화랑 맞게 네.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그 사기를 친 조직원에게 제보를 받아서 뭐 메뉴 같은 거 정할 때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저 좀 잘 못 골라요. 나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어요. 골라주는 건 잘 먹죠 그래도. 저는 아무거나 다 잘 그치, 먹어서 그치. 네. 누가 이렇게 옆에서 해줘야지 네. 좀 바로 네 이렇게 하면서 먹는. 제가 좀 말이 느리고 네. 좀 그런 게 있긴 합니다. 네, 그럴 네. 때를 위해서 이런 누나가 있는 겁니다. 네, 아 그래서- 누나가 대신 다 알아서 해주는군요. 그럼요, 저 다 해줄 수 있습니다. 예. 아 제일 싫어 예. 제일 싫어. 아유. 그래서 이제 그 네. 공명 씨는 이 영화에서 본인의 뜻이 아니라 그냥 어찌 하다가 끌려간 그리고 그 범죄 조직이 일원이 된 그 조직원의 역할을 이제 맡으신 거고. 네, 그래서 맞습니다. 덕희 씨한테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제 구조 요청을 해서 그분이 오셔서 이제 우리 공명 씨를 구해주시겠구만요. 네. 네, 영화에서 보면 이게 네. 끌려가잖아요. 어찌됐든 해외로 음. 돈을 벌기 위해 갔는데 네. 이게 알고 보니 그 만약에 재민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실제 이렇게 끌려갔았으면은 나를 구해줘요 하면서 이렇게 용기 있게 했을까요? 저는 재민이처럼 그런 용기를 잘 못 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보면 거기에 들어갔다는 상상을 해봤었을 때는 그냥 이러면서 네. 계속 보이스피싱 했을 것 네, 같은. 그 이분은 그냥 거기 갔으면 그냥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 조직이 와야 되기 전까지는 뭘 선택할 뿐이 아니에요. 좀 예. 그랬을 것 같아요. 아우, 제 성격은. 예.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적이 있어요? 한 2주 3주도 안 됐는데 저희 아버지가 요즘에 또 부고 문자로 맞아요. 맞아, 그래요. 맞아. 그거 안 열어볼 수가 없어 부고니까. 맞아요. 그리고 또 열어보면 만약에 못 오게 되면 이 계좌로 계좌.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어. 내용이면 맞아. 저희 아버지는 또 근데 다행히도 또 의심이 많으시고 경각심이 또 아버님께서는 뛰어나셔서 이제 항상 모르는 번호나 이런 거는 전화 받지 마라 저희한테 항상 얘기하셨어가지고 다행이다. 다행히 그 문자를 클릭 안 하시고 안 보내셨는데 네네. 다른 동창 분들은 많이 당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 연락이 막 오더라고. 너 보냈냐고. 넌 안 보냈다 했는데 다른 분들 다 보내셔가지고 계좌 막 털리시고. 저는 좀 궁금한 게 네. 공명 씨는 사실 타율이 좋아요. 타율? 이게 뭐라고 하냐면요. 네. 그 어떤 배우들은 선택하는 족족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본인이 주인공이 아니어도 그냥 그럴 뭐 수 이렇게. 있죠. 네, 네. 근데 공명 씨는 생각보다 이 작품이 늘 다 화제가 됐고 너무 좋았던 거예요. 전 그래서 네. 이게 보는 눈이 좀 다른 건지. 이게, 작품을 고르는 눈이. 예, 물론 회사와 같이 협의를 하겠지만, 이게 작품 본 눈이 참 좋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그 작품을 고르는 기준이 있어요? 저는 작품을 고르는 기준은 제가 재밌어야 딱
책을 시나리오 읽었을 때, 보고. 네네, 네. 딱 시나리오나 대본을 받았을 때 재밌으면. 재밌고 흥미로워야지 제가 끌려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시민 다큐는 어떤 지점이 흥미가 있었나요?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통쾌함이 있거든요. 책을 읽었을 때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너무 다가왔던 것 같고. 뭐 약간 극한 직업처럼 좀 재밌으면 통쾌한 이런 맛이 좀 있겠군요. 예, 맞습니다. 맞죠? 네네. 아, 극한 직업의 보이스 피싱 편 같은 느낌. 아 좋네요. 오. 네. 네. 지금 밖에 난리가 났습니다.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 아유, 네. 공명님 아실 건 모르겠어요. 저를 알아보시. 예, 우리 공명님 보러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네. 얼마 전에 이 자리에 네. 그대로 아는진 씨가 아, 앉아 있었어요. 길채가 왔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길차 아시나요? 길채가 왔어요. 네. 네. 길채가 왔어요. 아, 그때 아주 대박이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저도 이제 요즘에 같이 이제 홍보 활동을 하고 누나를 계속 보니까 나 이거 나간다.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래요? 물어봤는데 네. 너무 편하게 잘 해주셔서 정말 금방 끝난다고 해가지고 전 너무 마음 편하게. 너무 재밌다 이거. 언제 지금 잘 안 들린다고 막 그냥 혼자 막 얘기하고 이 얘기 저 얘기 하시는 한 것 시간 동안 같은데. 얘기. 아니 근데 저는 라미란 씨가 진짜 예뻐했을 것 같거든요. 둘이 이제 붙는 씨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전화로 계속 통화를 하잖아요. 네, 근데 네, 둘이 네. 아마 만나서 얘기했을 텐데 라미란 씨가 정말 예뻐했을 것만 같은 느낌? 근데 이제 정말 나중에 한 촬영 중후반부에 선배님들이랑 같이 딱 호흡을 맞추게 돼가지고 좀 그게 좀 아쉬웠어요. 네. 왜냐면 저는 항상 조직원 거기서 막 계속 맞고. 막 맞고 막 이러고 있다가 다른 이제 선배님들 만났을 때 너무 사랑받으니까 네.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초반부터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쉽다. 나는 아쉬운 마음이 네. 조금 네. 들었습니다. 네. 거기가 어디라고 위험하게? 여보세요, 김덕희 씨. 야, 지금 너 나한테 또 사기치냐? 손대리가 제보를 하겠다고. 손대리 장난 전화한 게 아닌가? 나도 여기 붙잡혀서 억지로 하는 거라고. 맞네. 나도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 진짜 김덕희 씨예요? 생각보다 너무 미인이야. 시민더키가 또 보이스피싱 주제로 한 영화이니까 여러분들이 가족분들 그리고 지인분들이랑 같이 보시면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그런 또 경각심을 또 한번 가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 영화를 극장에서 보시면은 정말 올해 2024년에 출발을 좀 통쾌하고 그런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극장으로 오셔서 저희 시민더키를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더키 화이팅! 이게 뭐야? 알겠습니다. 우리 공명 씨와 네. 함께 저희가 오늘 이번 주 뉴스 가봤고요. 공명 씨에 대한 더 자세한 그리고 공명 씨 아주 밑바닥에 있는 얘기까지 또 우리가 끌어올리는 거는 자신 네. 있잖아요. 그럼요. 공명 씨의 마음을 두드리는 네. 그 이야기는 저희가 별도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릴 테니까 그것도 꼭 함께 시청을 좀 해주시고 오늘 이번 주 뉴스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할까요? 그럼요. 네. 네. 이번 주 뉴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도 흥미로운 뉴스 또 팩트에 기반한 정론직 필로 여러분께 다가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뉴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공명님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